네, 시장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1,300원 금방 가나 했는데 한은의 구두 개입이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승원 부총재가 필요하면은 시장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1,200 이제 80원대 후반, 1,290원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은 아니고요. 코스피 코스닥도 장 초반에 동시효과 구간만 하더라도 3% 안팎으로 밀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회복력이 상당합니다. 코스피는 2,500선도 회복이 돼서 이제 상승 전환도 가능한 권역에 와 있습니다. 9시 구간의 변동성이 상당한데요. 오늘 남은 시간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펼쳐봐야 될지 그리고 먼저 좀 설레서는 안 될 텐데 과연 어떨지 투자의 기술 배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레면은 안 되는데 뭔가 또 설레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바닥이 확실하게 나온 것인지 오늘 장에서 준비해 주신 투자의 기술 먼저 키워드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자, 공포와 기회. 공포와 기회. 어제 오늘 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플레에 대한 이제 공포가 지금 상당히 좀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를 통해서 제가 우리가 지금 현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고 반등시 주식을 빼야 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팬데믹 공포 이전에 이제 유동성을 투입을 하면서 유동성 장세가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죠.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좀 지난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 체크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현재 3.5%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 그러니까 즉 물가 상승에 대한 공포로 이 다시 한번 성장이 없는 그렇죠? 물가 상승이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자, 미국도 3.5% 경제 성장률이고요. 이번에 이제 CPI 발표를 했었죠, 미국에. 자, 8.6%. 이게 이제 정점을 찍느냐 아니면 다시 물가 상승률 9%를 넘어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FOMC 연준에서 해야 될 역할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0.75라든지 0.5 아니면 또 1%까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과거 사례를 통해서 뭐 과거의 역사가 그대로 이제 재현될 수는 없지만 자, 몇 가지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자, 물가 상승률과 그리고 달러 인덱스예요. 자, 먼저 달러 인덱스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2000년도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120을 찍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 달러가 강세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난 2007, 8년도에 금융위기 때는 달러가 77까지 내려왔었어요. 이 약달러였었죠. 이때 이제 우리가 서프라인 터졌었죠. 가계부채가 터지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04.95로 지금 현재 일단은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년도에 이제 물가 상승을 잠깐 좀 체크를 좀 해보면 자, 이때는 물가 상승률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네, 4%를 기록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우리 벤 버냉킹 의장이었었죠. 사실 이 구간에서 이제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안정화됐는데 1980년도 아까 달러 인덱스가 120을 찍었을 때 보게 되면 물가 상승이 15%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인플레에 대한 공포로 이 위험 자산,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어요. 왜? 투자를 해도 수익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8.6%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하면서 이게 뭐 10에서 10% 넘어가지 않느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자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인플레에 대한 어떤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조금 좀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이 달러가 지금 104.9를 기록하면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팬데믹 이후에 이제 약달러로 이제 사실 90까지 내려온 상황이었는데 자, 이 구간에서 계속 지금 올라왔었죠.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달러 강세가 저는 약간 꺾이는 시점이 그게 이제 110이 될지 뭐 120이 될지 그건 시장에서 어떤 스탠스를 봐야 되겠죠.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물가 상승이라든지 뭐 시장에서 어떤 그 변곡점 자리가 나와야 된다. 즉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뭐 좀 끝난다든지 어떤 그 변곡점 자리가 나와줘야지만 저는 이 물가 상승이 좀 잡힐 수 있는 어떤 그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편에서 보게 되면 자, 위험 자산 즉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차트를 보면서
체크를 좀 해보면, 자, 나스닥 기술주도 보세요.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 종합 주가 지수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제 1,800포인트예요.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지수가 끝나려면 이 쌍봉을 찍고 끝나야 됩니다. 이게 뭐 15,000에서 다시 올라올지 15,000까지 갈지, 그건 앞으로 뭐 제가 화요일, 목요일 시장에 계속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지금은 중요한 건 현 시점에서 공포를 이겨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매수를 한다는 건 조금 우리가 좀 주의 투자해야 되고죠. 뭐 우리가 사실 좀 힘들지만은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 쪽에서 코스닥과 코스피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바닥은 나왔다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일시적으로 수급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매일 방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국내 시장에서 제가 종목 얘기했죠. 어떤 종목이냐면 LG에너지솔루션 내려오면 매수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 자체는 종목으로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올라오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게 빠지면 매수 포인트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또 두 종목이 있죠. 예, 첫 번째 에코프로비엠이 꺾이는지 아니면 다시 유지가 되는지를 봐라. 지금 보시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메이저들은 빠질 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결론을 우리가 시장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LNF도 마찬가지예요. LNF도 에코프로비엠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쵸? 예, 61선에서 지금 다시 매수 자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즉, 중기 추세는 꺾이지 않는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저는 오히려 ING, 자, 매수의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예, 바이오 쪽에서는, 그쵸,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히려 이제 매수 자리죠. 매수 자리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낙폭과대로는. 낙폭과대 쪽에서 많이 올라왔던 게 HLB잖아요. 그죠? HLB도 이런, 인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HLB 그룹주들이 계속 올라왔고, 모멘텀이 좀 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빠져있지만, 지금 매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번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바이오 종목들이 연속적으로 전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특정 개별 종목들의 상승이기 때문에 그 장을 우리가 인지를 한 상황에서, 그쵸, 낙폭과대로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이렇게 이제 공략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는 내가 10%를 본다 그러면 저는 에코프로비엠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닥의 어떤 시그널들을 제가 판단하는 기준점이 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 예, 지금 낙폭과대로 종목 수가 현재 실시간으로 119개 종목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팬데믹 때 거의 한 250개 종목이 떴고요. 단기 바닥 시그널 잡을 때 이게 한 180개 종목 정도 떠요. 지금은 119개 종목이 뜨고 있고, 그쵸? 그리고 대형주들은 지금 아직 15종목밖에 뜨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의 시간은 남아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기준점은 거의 지금 바닥에 어떤 시그널 자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결론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달러가 지금 강세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달러가 꺾이는 시점까지는 물가 상승률, 즉 지금 현재 보게 되면 8.6%인데 큰 의미는 우리 의미를 둬야 되겠죠. 물론 FOMC에서 이제 오늘 내일에서 금리를 0.75까지 올릴 것이냐.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달러가 만약 약세였다 그러면 어떤 그 위기로 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자, 미국의 CPI가 지금 8.6에서 만약에 9%를 간다 하더라도 달러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물가는 어느 정도 좀 잡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는 게 성장과, 그죠? 첫 번째로 성장과 두 번째로, 예, 그죠?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이 돼 금리예요, 금리. 그러니까 금리를 FOMC에서 이제 연준에서 어떻게 조절하느냐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번에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뭐 0.75는 1%든 올려도 그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약간 어떤 그 스탠스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국내 시장에 투자를 했을 때는 지금 금리가 뭐 미국 따라가겠지만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약세란 말이에요. 1289원까지 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때 1500원까지 갔지만 이렇게 원화 약세가 진행이 되기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오버슈팅이 걸리면 한 1350원 정도, 이 정도 선이면
우리가 사실 외인들이 지금 계속 매도를 치고 있지만 다시 외인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뭐 두려워하기보다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물론 이제 CPI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바닥은 시그널이 나타났지만 종목별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지만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이 다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의 주도 종목군들의 잣대를 우리가 체크하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시장에 이제 조금 과매도 국면으로 내려올 때는 수급이 매도가 나오면 그렇죠? 오히려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내가 타켓을 공략을 하려고 하는 포인트에서 이제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심을 잡고 지금 약간 좀 흔들림. 그러니까 우리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 아침에 이제 FOMC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 시점이 그 전 뭐 수요일 내일 모레까지 기다린다면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좀 기회가 오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